내용이 없습니다. 도형만 있을 뿐이야. 뭐만 있어? 도형만 있어. 얘를 이동을 시킵니다. 얘를 이동시키다 보면 저기 있는 OABC는 고정이야. OABC는 고정. 얘를 P를 잡고 P를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시키다 보면 겹치는 부분이 발생할 거야.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고 겹치는 부분이 발생해서 그 겹치는 부분이 이제 없어졌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이 넓이가 가장 클 때를 구하시오. 아니면 그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변화율이 커졌다 지금 느낌상은 커졌다가 작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그러면 그놈에 대한 극대값을 구하시오.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돼? 넓이만 구하면 되네. 뭐만 구하면 돼? 넓이만 구하면 되잖아. 겹쳐진 넓이가 어떻게 구해져? 이놈이 x, fx이면 넓이는 x 곱하기 fx일 거 아니야. 뭐 아무 내용이 없잖아 지금. 그럼 이놈을 가지고 뭐 최대값 구하시오. 아니면 전제가 있네. 범위에 겹치기 위한 조건이 있네. x가 0부터 여기까지. 이 점이 얼마야? 5네 5. x는 0부터 5까지. 그럼 끝났어. 그 밖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넓이는 0이니까. 질문이 뭐야?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 아무것도 아니죠. 3차잖아. 범위 내에서 최대값 구하시오. 됐지? 그리고 이런 활용 문제는 너무 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알아 몰라? 이 그래프를 알아 몰라? 아는 그래프잖아. 아는 그래프잖아. 아는 그래프, 접선 그래프, 005. 005 음수, 005 음수. 최대값 여기. 3분의 5, 3분의 10. x가 3분의 10일 때. 자, 활용 문제는 그래프를 빨리 그리면 빨리 끝납니다. 대부분 활용 문제는 고박 형태가 많아요. 넓이나 부피에 대한 얘기를 많이 질문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인수 찾기가 쉽습니다. 그럼 그래프 그리기도 쉬워. 되니? 그럼 활용 문제는 식 세우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여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미분에 대한 활용을 얘기를 해보자는 게 간단하게 마무리될 겁니다. 다음. 43번 누구야? 자, fx는 gx. 43번은 자, fx는 gx는 이놈이 3차는 3차지. 그럼 두 개 뭘로 풀 거야? 방정식을 푸는데 어떤 조건을 말하고 있냐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하나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해달라는 소리야. 이 문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방정식을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지. 이제 수투 정도로 이제 하면 그래프를 많이 잘 그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서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해서 문제를 풀 건지에 대한 요것만 방법이 되는 거라고.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를 그릴 건지 아니면 요식 있으면 요놈을 이쪽으로 몇 개를 넘겨가지고 할 건지. 됐나요? 제일 쉬운 것은 우리가 보통 제일 쉬운 거는 요놈을 왼쪽으로 넘기면 2x 세제곱 넘기면 플러스 3x 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12x a는 남겨놓고 요 그래프가 제일 쉽게 보이는 그래프야. 됐습니까? 근데 얘를 이렇게 풀어도 되고 방법은 많아. 걔 중에 우리가 제일 쉽게 그려지는 놈. 요것 말고 요놈을 이렇게 a를 넘겨서 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요놈을 더 추천하긴 합니다. 됐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 식 말고 얘를 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됐니? 왜냐면 문제 해석을 바로 이렇게 해석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어.
시계의 모습은 달라지면서 그래프의 내용도 약간 달라져. 하지만 해에 대한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이 문제는 뭐야? 이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는 거라고. 됐어? 단점이 뭐야? 이 그래프가 안 그려지면 문제가 발생할 거야. 이 그래프가 안 그려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양수, 음수의 위치가 불명확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얘를 미분했는데 극점이 안 나타나. 극점이 안 나타나면 좀 답답할 거 아니야. 구하긴 구해야 될 것 같아. 그럼 그렇게 불난 소리가 아니야. 그렇게 불난 소리가 아니야. 극점이 나타나지 않으면. 됐습니까? 그러면 요걸로 구하라는 소리가 될 수도 있어. 만약에 이 문제 질문이 그런 의도였으면 무궁화 하나도 없어. 이거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냥 어떻게 푸든 다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쌤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요걸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요거는 요 그래프 쉽잖아. 얼마야? 00 마이너스 2분의 3. 이 그래프도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프가 00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 문제를 이렇게 풀라가 아니야.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떤 걸 이용해도 된다. 그러면 그 중에 내가 처음에 잘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근데 처음 선택이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해. 난 처음에 이렇게 풀면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와. 그러면 식을 바꿔야 됩니다. 얼마야지? 00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00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프가 뭐 이런 식이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올 거야.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가 기울기가 10인 직선을 그을 거야. 어떻게 그을 거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 두 개의 양의 실근 여기네. 여기네. 이쪽이네. 두 개의 양의 실근. 두 개의 양의 실근 여기까지. 왼쪽은 하나 만났을 거니까. 그럼 요놈은 A가 0이야. 요거 말하면 됐네. 요놈 미분해서 얼마가 되는 거야? 6x제곱 플러스 6x가 얼마가 되는다? 12가 되는. 오, x는 1이네. 우, 그냥 했는데 걸려들었어. 얘가. 그러면 너희들이 첫 번째 방법을 풀었는데 그게 잘 안 보였다는 소리는 요렇게 풀라는 소리가 되는 거라고. 됐니? 보통은 우리가 1차까지는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자, 3차, 2차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 없다가 아니라 있긴 있는데 우리는 해석을 좀 더 편할 수 있다. 그럼 요점 좌표가 지금 1컴마가 되겠네요. 1, 집어넣게 되면 1,5가 되고 요놈은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그럼 A가 마이너스 7보다 위에 마이너스 7보다 A가 위에 0보다 작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지. 다음 51번. 자, fx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 일단 x 하나밖에 안 됩니다. 됐어요. 미분해봐 갖고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더 확인해 볼 거고. 얘에 대하여 방정식이 0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했어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이란 말은 그래프가 하나는 0일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이라는 것은 인수분해 하나 됐다는 것은 두 개가 판별식으로 마무리해라는 소리겠네. 그러지? A는 0이 되면 안 되고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값을 가장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면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합니다. A가 AN일 때 제일 마지막 수 1대의 fx의 극대값을 구하시오. A가 AN일 때 A가 AN일 때의 극대값. 이게 A1번에 대한 극대값을 B1이라 놓을 거고 A2의 극대값을 A2라 놓을 거야. 그래서 Bn-AN을 가지고 1부터 10번까지 해라는 소리는 그런 게 뭐 여러 개 있나 보네. 예? 뭐가 된다 해서 나열할 때 n번째 수. 자연수 A의 값을 작은 순으로 구해봐야 되겠네. 그까지는. 얘는 2x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x 플러스 6a.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서로 다른 실거니까 요놈의 판별식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래프가 더 편할까? 판별식. 여기 별론데?
왜 판별식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소리네. 그럼 A는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됩니다. A가 0이 되면 0이라는 중근을 가져. 마이너스 86은 48A. 뭐 이것 때문에 나온 건가? 3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A 3 36 60 마이너스 10 3 0보다 크다. A 3 A 마이너스 3. 지금 선생님 지금 연산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뭔 짓거리 하고 있어? 봐봐, 하기 싫단 소리잖아 지금. 그럼 A는 4부터 10개 해라. 13번까지 해라 이거지. 그에 따라서 Bn, A는 4부터니까 그럼 A가 얼마인데 4부터 A가 4부터 13번까지 갈 거고 그에 따라서 극대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럼 극대값이었으면 우리는 요놈을 다시 미분해 가지고 4부터 집어넣어라 이거 소리겠네. 선생님이 이거를 써보는 이유는 여기에 뭔 내용이 있는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야. 요렇게 됐네요. 그러지? 그럼 얘는 이래서 A가 지금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는 지금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증가, 감소, 증가가 되네요. 그러겠지? 얘는 이 0을 무조건 지나니까 0을 무조건 지나고 얘가 1이니까 그러면 그래프가 요놈이 음수가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걸 안 하고 요놈이 음수가 된다는 생각으로도 풀 수는 있었습니다. 요가 A 됐어요? 근데 문값이에요. 극대값이니까 우리는 극대값은 여기다가 2를 넣어야 되네요. 이 식에다 2를 넣어야 극대값이야. 알겠나요? 조건은 A를 넣어서 음수가 되면 되고 FA가 2A 세제곱 마이너스 3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6 A를 넣었나 우리가? AA 그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A 제곱이 뭐가 되면 된다고? 음수가 되면 된다고. 그러지? 그럼 A 제곱은 양수니까 날려버리고 플러스 3이 음수가 돼서 A는 3보다 크다. 뭐 이렇게 풀란 소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보이는 대로 순서를 푸니까 첫 번째로 풀 가능성이 더 높아. 이해됐습니까 지금? 뭐 때문에 첫 번째로 풀어? 이놈이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첫 번째로 푸는 거야. 에? 다음 52번. 자, 이런 문제가 우리는 좀 개념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념적이면서 빨리빨리 연산을 해라. 그래서 과거에는 이거 아주 잘 나왔던 문제야. 이게 학교 시험 보면 무조건 이거는 한 문제는 적어도 나온다는 소리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2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근데 요즘 모의고사 형태에서는 이 문제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너희 때는 나올 수 있어. 고3 때가 지금 많이 사라졌어. 나는 이 문제가 개념적이고 좀 좋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많이 사라졌어요. 여튼간에 fx가 지금 0알파 베타 그림 나왔고 gx를 이렇게 놨어요. gx를 이렇게 놨습니다. 느낌이 없네. 이 식이 뭔 식이지? 뭔 식이지? 식의 모습이 뭐 같은데 뭐 같지 않네? 뭐가 없어? 뭔 내용이 없다고 지금 요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 같은데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식이 어떤 건 gx는 그래서 A는 음수이고 B는 알파 베타. A는 이쪽에 음수에 있고 B는 뭐 사이에 있다. 이 정도만 지금 정보가 나왔습니다.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GX는 FA는 실근을 갖는다. 그럼 GX는 요놈을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라 이 소리겠지. 기억. 은 P-A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x에 대한 방정식인데 실근이 있느냐 이 말이잖아. 그러면은 얘는 0이 안 될 거니까 얘가 0, 프라임이 0이 되는 것은 있다 없다? 있더라 이거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기억 아무것도 아니야. 니은은 GB는 여기가 B를 넣어라 이거지. GB는 B-A F'B가 0보다 크냐 작냐에 대한 얘기네요. B-A는 어떻게 됩니까? B-A는 양수. 이게 프라임 B가 양수냐 이거지. 근데 B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 알 수 없다. 니은은 틀렸다. 뭐 그냥 주어진 시겠다. 이거 넣어가지고 그걸 해석해봐라 하는 내용이 되겠네. 마찬가지로 요놈은 FP, GA는 FA 플러스 B-A F'A가 FB보다 크냐 이 말이네요. 식의 형태를 봤을 때 B-A FB FA 넘겨가지고 이걸 빼달라 이 말이 되겠네요. B-A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았고요. 요런 질문이네. 그럼 F'A가 요런 AB의 평균 변화율보다 더 크냐라는 질문이지. 그러겠지. 그러면 FA는 이쪽에만 있지. FA는 이쪽에 있으니까 변화율이 이렇게 될 거야, 뭐 무조건. 근데 A랑 B를 연결하는 선의 기울기는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되는데, 아닐 것 같다는 A씨를 한번 찾아야지, 어떻게든 있다면. 그럼 저 밑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저 밑에 있으면 그래프는 이놈이 어차피 더 클 거 아니야. 이것은 참이 된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최고참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 fx에 대하여 프라임 abc가 0이야. abc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미분에서 우리가 4차 함수가 abc에 대한 것이 4차 함수가 프라임이 3개가 0이라는 것은 어째 w자 형태가 나올 거라고. w자 형태는 3가지가 됩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 얘에 대한 3가지 형태를 좀 판단해봐라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간격이 좁고 얘가 넓어. 얘는 간격이 어쩐다고? 같고 얘가 넓고 얘가 좁아. 이 중에 확정이 되진 않아요. 현재 모습과 여기까지는. 이 3가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FA, FB, FC가 0이면 이 중에 하나가 0이다 이 말이 되겠지. 0이면 이거는 적어도 2개의 서로 단식을 갖는다. 그렇지 않네요. 여기니까 그렇지 않지. 다음 3개의 곱이 양수란 말은, 양수랑은 양양양, 양양양은 양양양. 이거 있어도 되겠네. 함수값이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네. 우리 모순점 찾은 거라고 하라. 디귿은 얘가 0보다 작다는 말은 적어도 하나는 음수란 소리겠지. 셋 중에 적어도 하나는 음수겠지. 됐나요? 2개가 음수가 될 수도 있고 3개 다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적어도 하나는 음수, 하나 음수, 2개 음수, 3개 음수. 됐나요? 뭐 이거랑 상관없고, 이거 0보다 크다는 말은 뭐란 소리야? 2개가 음수란 소리야. 2개가 음수란 말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소리야. 이렇게. 뭐 이렇게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서로 다 4점에서 만든다. 맞는 말이야. 디귿만 맞는 말이네요. 이 말의 그래프에 대한 그래프를 빨리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자, 이게 이의 제기가 됐다고? 하여튼간에 봐봅시다.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 베타가 4차 함수의 근입니다. 4차 함수의 근이야.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f 프라임 알파가 0이면 fx는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f 프라임 알파가 0이에요. 프라임 알파가 0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말 그대로 미분해서 0이야. 변화율이 0이란 소리지. 변화율이 0이라는 말하고 요걸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전혀 일단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에 관한 얘기냐면 인수에 관한 얘기거든. fx의 인수에 관한 얘기고 fx의 인수에 관한 얘기는 x절편과 관련이 있어. 엄마 이해되니? 변화율에 대한 얘기는 x절편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 극대극소의 위치가 달라지는 극소점 극대점에 대한 얘기야. 엄마 이해됩니까? 왜? 틀린데? 프라임 x가 0이라는 말은 에이 선생님 문장을 안 읽어 들었네. 이 말이 있었네. 알파 베타가 근이라고 했잖아. 알파 베타가 요거에 근이라고 했어. 근이라고 했다는 말은 인수를 갖고 있다는 소리야. x절편이 있다는 소리지. x절편이 갖고 있으면서 얘가 x절편이 되면서 변화율이 0이라는 말이야. 그러면 말이 되겠지. x절편인데 거기서 변화율이 이렇게 된다고. 선생님 아까 요것만 읽어가지고 요것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된다고. 됐니?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하나야. 뭐라 하겠습니까? fx가 f 알파가 0이고 f 프라임 알파가 0이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란 인수를 2개 갖고 있는다. 적어도 2개 갖고 있나. 이런 표현을 했었지. 기억납니까? 선생님이 요거 말고 또 하나 또씩 적어줬지. 뭐 또 적어줬어? f 알파가 p이고 f 프라임 알파가 p인 상황도 설명해 줬나요? 어떻게 알아 있어 이거는? 식을 어떻게 적는다 했어? 뭐? 아니죠. 요거 p인 상황에 대한 설명 안 했나? 요거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네. 요것이 아니라 F0 요거에 대한 설명이네. 그럼 바로 위에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이네. F0은 뭐라 했어? 상수항이라 했지. 다항함수일 때만 그렇습니다. 다항함수. 여튼 간에 F0은 0은 상수항이고 F'0은 뭐라 했어? 1차항 계수라 했지. 그거랑 얘랑 연결돼. 그러면 요 식이 요러한 식이 위에 있는 식이 얘를 fx를 뭘로 정리하면 x 마이너스 알파의 형태로 정리를 하면 3차만 적은 거야 일단. b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c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t에서 f 알파가 0이라는 것은 t가 0이라는 소리야. f 프라임 알파가 0이라는 소리는 얘가 c가 0이라는 소리지. 얘가 사라지면서 여기에서 알파 마이너스 2란 제곱이 인수가 등장했다. 요렇게 선생님 설명을 해줬어. 됐니? 이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이렇게 쓴 겁니다. 됐어요? 선생님 이렇게 쓴 이유는 이제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는 QX도 분명히 이렇게 적어주면 연산이 좀 더 편할 것이다.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 QX가 P로 깔아야 되면 풀어야 되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현재 문제는 그냥 요거에 대한 인수적인 내용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얘가 0 또는 얘가 0이라 했으니까 얘가 0, 얘가 0 또는 이잖아. 그럼 위에도 하나, 두 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얘가 인수가 2개 같거나 요놈이 2개 같겠다 이 말이겠지. 0은 허근을 갖지 않는다. 몇 차입니까 현재? 4차 함수잖아. 4차 함수인데 요놈이 이렇게 갖고 있으면 2개를 갖고 있었잖아. 알파하고 얘가 갖고 있다. 몇 개를 갖고 있어? 여기서 알파에서 몇 개? 중근 2개. 그리고 베타에서 하나가 있으니까 일단 실근이 3개 나왔지. 그럼 모두 실근이 된다 이거지. 허근은 짝은 2개씩입니다. 허근 짝은 몇 개씩? 2개씩. 됐습니까? 다음 f 프라임 알파가 집 f 프라임 베타가 0보다 커요. 그럼 여기서 뭐야? 증가? 양수, 음수일 수도 있겠네. 양수, 음수. 방정식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다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지금 양수 그림인지 음수 그림인지는 모르지만 양수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그리고 알파하고 베타가 0인 점을 지날 건데 프라임 0보다 크다는 것은 이쪽 증가 부분하고 여기 증가 부분에서 x축과 만났다. 또는 감소 부분하고 감소 부분에서 x축과 만났다. 그래프 이렇게 되겠네. 감소 부분하고 감소 부분을 만났다. 증가 부분하고 증가 부분 x축 만났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다. 참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수환경 이해돼? 다음 67번. 지금 거의 흡사한 문제입니다. 현재 조건에 맞는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기에 맞는 상황에 맞는 것을 하나씩 생각을 해봐라 하는 문제야. 알겠지? 자, 이 문제가 제일 어렵게 보이긴 하는데 F 프라임 나왔습니다. 0, 2A야. 0, 2A가 나왔다는 소리는 이 A를 0보다 작을 때, 0일 때, 0하고 2 사이일 때, 2일 때, 2보다 클 때를 각각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나요? 첫 번째 말을. 두 번째는 방정식 절대값 fx하고 f0은 실근을 갖지 않는데요. 왜 그러지? 절대값 fx하고 f0은 실근을 갖지 않아요. 무슨 말이지? F0이 F0이 음수다. 그러네. 절대값이 있고 F0이 있는데 절대값 무조건 양수니까 F0이 음수면 실근을 갖지 않겠네요. F0이 양수면 가질 수가 있고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지?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일단은 기본 그래프는 일단은 F0은 음수란 소리고 어떤 간에 음수 쪽에 있었다 이 소리야. A가 0이면 002가 되겠네요. 002. 기억은 002 이러한 그래프죠. 이러한 그래프. 우리가 아는 사실은 여가 0이고 여가 2야. 근데 뭐가 0이랬어? F0이 음수라고 했지. F0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X축은 여 위에 있겠네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참이 되겠네요. 0하고 2 사이입니다. 0하고 2 사이. 0하고 2 사이니까 W자가 나올 것이고 간격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근데 FA는 양수야. 얘가 A인 건 사실이잖아. 얘가 양수고 얘는 아까 뭐라 했어? 음수라고 했지.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라고 했지. 그래서 X축은 지금 이렇게 그려지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 참 안 되겠지. 그래프가 요것도 아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겠지. 그럼 이렇게 두 가지를 그려가지고 둘 다 만족을 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야. 그럼 X축이 어디에 있을 수 있다? 여기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거짓이네요. 됐습니까? 자, fx 빼기 fe. 그러면 fx 빼기 fe는 어떻게 그리라는 소리지? fx 빼기 fe. 여기다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0이 되는 거잖아. 여기다 1을 넣으면 0이 되잖아. 그러지? fx 빼기 fe는 y는 fe로 꺾어 올려라. 자, 자, 식을 가지고 어떤 함수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평행이동, 대칭이동식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노는 식에 대한 표현을 원래 fx하고 비교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야 그래프가 빨리 나올 것이고 그걸 가지고 놀 거야. 알았니? 그러면 우리는 fx 마이너스 k에 대한 식을 꼭 알아야 되고 요거 k 대신에 지금 fe가 들어왔다 이 말이야. 되니? y는 절대값 fx 마이너스 k 플러스 k 두 가지는 기억을 일단 하십시오. 절대값 그래프. 얘는 어떻게 된 거야? y는 k로 꺾어
꺾입니다. y는 k를 그래프 아래쪽을 꺾어 올린 그래프야. 일단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두 개의 차이점 뭐냐면 얘는 꺾어 올린 위치가 x축이 되는 겁니다. y는 k 꺾어 올린 축이 x축이 되고 얘는 그냥 꺾어 올리기만 한 거야. 그럼 이해되니?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 얘가 F2가 들어갔으니까 Y는 F2에서 꺾어 올렸다. 그러면 A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뒤에 조건이 하나 더 붙었네. X는 K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다면 K는 음수냐 물어봤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K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냐? 그래프는 이렇게 교점의 개수 위에서 얘기를 했잖아 지금. 몇 개의 근이 있어? 2실근이 있다. 4실근이 있다. 요걸 먼저 밑밥을 깔아준 이유가 그거야.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꺾어 올리게 되면 미분 불가능점이 2개가 뜰 거라는 거지. 그거에 대한 밑밥을 좀 깔아준 거라고. 근데 K에서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래프를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꺾어 올렸는데 미분 불가능점이 하나만 뜬 것은 3중근입니다. 3중근. 3중근은 미분 가능이야. 3중근은 미분 가능해서 그래프가 아마도 이러한 모양이 됐다 이거지. 이러한 모양일 때만 여기서 꺾어 올리게 되면 여기서는 가능, 여기서는 불가능. 여기서는 불가능, 여기서는 가능.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야.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점이 2개 떨어집니다. 이렇게. 무조건 짝수계로. 알았나요? 그러니까 홀수기가 떨어졌다는 소리는 기본적으로 3중근이 됐다. 뭐 1차도 당연히 하나 꺾이겠지만 1차 너무 쉬우니까.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꺾였다? F2에서 꺾였는데 하나는 0하고 2는 확실하잖아. A만 안 알려주지? 그러면 A가 이쪽에 있겠네요. 다시 말해서 이것만 가능하네. 0, A, 요놈이 2다. 이 말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2에서 꺾이면 불가능점이 없네요. 요것이 아니라 그러면 요놈이네요. 얘가 2이고 얘가 2가 아니라 얘가 0이고 얘가 2하고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F2에서 꺾어 올렸다. 여기서 꺾어 올리고 이게 뭐가 됐다? X축이 됐다. 요러한 그래프네요. 그래서 여기서 꺾여도 올라가다 보면 이 점에서 미분 불가능이 되니까 요 점이 K다 이 말이네. 그래서 K는 음수다. 참이 되겠네요. 근데 첫 번째 거에서는 왜 미분 가능한 점이 없어요? 여기 F2에서 꺾었잖아. F2에서 꺾었잖아. F2에서 여기서 꺾었잖아. 가능한 점이 없어. 불가능한 점이 없어요? 여기서 꺾어 올라갔잖아. 꺾인 게 없어요. 꺾인 게 없으니까 얘는 다 미분 가능이라고 해. 다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하는 문제. 최근 경향도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 계속 알고 있어야 돼. 그래프 개형이 점점 조금씩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내가 많이 알고 그걸 갖고 노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함수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 3차 함수, 2차 함수 막 이런 이제 짬뽕 많이 시킬 거야. 그럼 2차 함수의 특징 알고 있어야 되고 3차 함수 특징 알고 있어야 되고 짬뽕도 어떻게 짬뽕 시키냐면 F하고 F 프라임 짬뽕 시킬 수 있어. F하고 F 프라임은 관계는 있지만 정확한 관계가 없습니다. 위치에 대한 X에 대한 위치적인 관계만 있지 Y에 대한 관계가 없어. 알겠나요? 이해 됩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를 움직이가면서 문제가 요구하는 걸 찾아줘야 돼요. 다음은 60번 들어갑니다. 61번. 자, 61번. 식을 봤을 때 뭐야? 얘는 우함수. 우함수 정확하게 W자입니다. 정확하게 W자고 제곱창 계수는 양수 그래프. fx는 0은 실근이 3개야? 우함수는 기본적으로 실근이 짝수계일 가능성이 높아. 그냥
우함수는 오른쪽 왼쪽이 있는데 우리는 오른쪽만 봐도 왼쪽 그래프 똑같이 생겼으니까 오른쪽만 보면 돼. 근데 3개만 나왔다는 것은 뭐 알겠지? 3개 나왔다는 것은 당연히 얘가 0이란 소리야. 얘가 0이야. 그리고 얘가 뭐야? 대칭적으로 분명히 있다 이 말이겠죠. 됐습니까? 문자 좀 귀찮으니까 요놈을 그냥 알파로 놓고 요놈을 마이너스 알파로 놓을게요.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한 얘기가 밑에 하나가 있네. 밑에 하나가 있네. 요거 있네. 요것도 있네. 에이씨. 그럼 알파 그대로 놔두고 요놈을 마이너스 알파로 놓고 지금 알파는 뭐가 된다? 알파는 음수다. 밑에 식이 알파로 표현된 식이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W자로 될 거고 정확하게 W자고 하나의 근은 0이고 두 개의 근은 하나의 근이 중근이 되겠네요. 중근이 되고 X축에서 여기서 만나는 특징이네요. 여가 0이고 여가 알파. 얘를 그래프를 두 가지 방법으로 그린다 했지. 여기서 그릴 수도 있고 여기서 그릴 수도 있고. 요게 좀 쉬워서 요걸로 연습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접선이 요 라인을 기준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라 하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왼쪽에 여가 알파고 여가 마이너스 알파죠. 이게 y축. F1은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1은 마이너스 4분의 3은 이쪽에 있겠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요놈과 대칭적으로 했더니 변화율이 1이에요. 그럼 여기네 여기. 여기 정도의 변화율 1. 그럼 여기네 여기. 다음에 극소점 가기 전에 1이 있다 이 말이겠네요. 요렇게 1이 있겠죠? 판단되지? 자 F0은 0이다 참이고 프라임 알파는 마이너스 4냐 물어봤어요. 프라임 알파는 요 점에서 변화율이 마이너스 4냐. 자, 이 조건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 조건을 다시 돌아가면 요 놈에다가 지금 요 놈식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식 써야지. fx는 a x 제곱에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맞나요? 그럼 x가 뿔마 알파 0 0 이리 되겠네. 문자가 0하고 알파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놈에다 하나 넣으면 C가 나오고 미분에서 하나 넣으면 C가 나와서 A랑 알파 두 개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어 넣어봐라. 웬만하면 참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방정식 fx를 가지고 요 절대값 그래프랑 요거 k니까 요점 지나는 거 요점 열파니까 요점 지나는 직선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돼야 돼요. 자, 절대값을 벗기면 자, 이거를 절대값 그래프를 보고 문제를 풀어도 돼. 근데 얘를 절대값 벗기면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 뿔마 k의 x-알파로 풀어도 돼. 4차 함수를 꺾어 올리는 것보다 직선을 꺾어 올리는 게 좀 더 빠를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개를 그려가지고 교점이 몇 개가 나와야 돼? 3개가 나오게끔 하겠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f 프라임 알파가 의미가 발생한 겁니다. 여기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4라는 것이 됐나요? 그러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점을 지나는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하나, 두 개를 그리다 보면 현재 교점이 몇 개야? 현재는 몇 개냐? 3개잖아, 3개. 3개. 이더니 4가 나온 이유는 뭐겠어? 마이너스 4가. 요놈이 4가 되고 요놈이 마이너스 4가 되면 여기서 접하게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서 접한다 이 말이겠지. 접한다 이 말이 되겠지. 이건 접하는 것은 이것도 그래프를 꺾어 올리면 접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이문 교점 몇 개가 되는 거야? 이제 2개가 되는 거야. 요것보다 작으면 3개고 그것보다 크면 2개가 돼서 얘가 4가 나온 이유가 K가 4가 나온 이유가 그거야. 이거 마이너스 4였는데 우리는 꺾어 올리지 않고 그냥 했기 때문에 그냥 4로 인정합니다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얘를 더 내리다 보면 교점은 얘는 2개 똑같을 거니까 여기에 교점이 몇 개가 돼? 현재 얘가 일치가 돼서 지금 개수가 하나 준 거야. 요놈의 개수가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에 접할 때 개수가 달라지네요. 그럼 이때가 4개가 되네요. 그럼 우리는 이때 문제를 풀어달라.
그때 K 값이 얼마가 되냐? 27분의 8.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7분의 8이 나오는 상황이 되면 맞는 말이 되는 거라고. 근데 이 값이 안 나오면 틀린 말이 되고 실제 계산을 해봐라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계산 어떻게 합니까? 요 점을 우리는 뭐라 놓고 t 컴마라 놓고 t 컴마에서 알파 컴마의 평균 변화율을 구합니다. A 아까 구해놨을 거니까 지금 그냥 f 알파로 ft로 적을게요. 컴마 0은 요 점하고 요 점의 평균 변화율은 요 점에서 순간 변화율 t랑 같게 되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이라고. 그럼 현재 지금 뭐가 다 나왔어요? f가 다 나왔습니다. t만 안 나왔어요. 요게 같게 되는 t를 구한 후에 우리는 기울기를 구하면 요놈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7분의 8이 되느냐 하는 질문이 되는 거라고. 연산하면 되겠죠. 이제 연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해석해가지고 연산 문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시간이 걸리겠지. 빨리빨리 풀란 소리입니다. 이게 모의고사가 나오고 19년이면 그렇게 많이 오래되진 않았어요. 19년 나오고 뭐 이게 많이 무려 먹었을 거야. 지금 뭐 안 나온다가 아니라 문제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 문제를 빨리 풀려면 좀 연산을 해야 될 부분은 빨리 하긴 해야 되니까 시간이 분명 낭비가 될 거라고. 시간 안에 풀기 힘들어. 이 문제 딱 나오면 선생님 봤을 때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걸릴 것 같아. 5분 정도는 걸릴 것 같아. 그럼 해석하는데 시간을 빨리 단축을 시키고 필요한 값들 구하는데 연산은 해야 되겠죠. 그러지? 뒤에 프라임이 표현될 거니까 좀 더 식정리가 잘 보이는 듯다 써놔야 됩니다. 됐습니까? 미분 또 한 번 다시 안 하려면 여기까지 되시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보통은 맞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런 문제 내가지고 일부러 막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27분에 막 12 이렇게 해가지고 12하면 약분 내보내. 여튼간에 뭐 그렇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짜증나게 27분에 뭐 7 이렇게 내본다고. 응?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계산해봐야 돼. 내가 뭐라 할 수는 없어. 이걸 가지고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실제 계산해봐야 돼. 다음. 자, 62번도 비교적 최근에 나온 문제라고. 자, 점점 너희들이 절대값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성함수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 원래 합성함수는 수투에서 합성함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수투가 너무 이제 편협적으로 이제 내용이 너무 너희들이 잘 풀다 보니까 합성함수를 집어넣어가지고 합성함수가 아닌데 합성함수처럼 보여가지고 문제가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합성함수가 아닌데 합성함수처럼 보인다. 어떤 의미를 해야 돼? 합성함수로 해석하면 잘 안 된다. 좋지 않다라는 말이야. 근데 우리가 미적분을 공부하다 보면 합성함수로 합성함수 인정하고 문제 또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야. 위쪽 공부를 하다가 내려오니까 더 힘든 거라고. 알겠어요? 수투에서는 기본적으로 합성함수에 대한 생각에 합성함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우리는 fx를 가지고 절대값 안이 좀 복잡하게 나왔어. 절대값 안에 복잡하게 나왔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기본적으로 절대값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풀었어? 절대값이 양수, 음수를 구분해서 풀었다. 이거는 변함없는 룰이야. 절대값이 나오면 됐습니까? 얘를 가로를 풀어야겠다 생각이 드는 순간 범위를 나누어서 쓸 거고 범위를 나누어서 따로 풀 거야. 엄마 알겠니? 만약에 이 문제가 자, 선생님 한 번 더 작성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쉬워 보이지가 않아. 이게 쉬워 보이지가 않아. 이게 쉬웠다면 이걸로 이용했을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절대값에 대한 절대 논리는 절대값 아니 양수냐 음수냐를 나누어 푼다는 게 기본적으로 절대 논리야. 근데 이 논리가 귀찮아. 그 귀찮음을 빨리 풀기 위한 방법을 계속 연구를 했단 말이지. 알겠어요? 지금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냐면 너희들이 귀찮아더라 해라는 상황이 된 거야 지금. 수학적 내용을 좀 줄이고 귀찮음을 더 준 거라고. 알겠나요? 이거는 모의고사 쪽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최근에 나온 문제가 좀 재미가 없기도 하고 연산만 좀 길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연습을 할 때 평상시 연습할 때 얘는 안 되겠다. 일일이 풀어서 계산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연산이 좀 길다 이거야. 그래서 이 식도 좀 더 또 짜증나게 분수로 줬어요. 분수로 줬어. 그래서 요놈을 2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여기저기서 지금 얘가 0보다 큰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 뭐야 지금 뭐하고 있어. 11이구나. 여기저기서 연산을 귀찮게 해주고 있다고. 여기저기서. 됐나요? 시도를 이제 어떤 식으로 시도해야 되는 자체가 이게 이제 순서가 갈피가 안 나오는 거야. 처음에도 힘들었어. 또 요놈을 가지고 인수분해가 지금 되면 될 건데 인수분해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안 돼. 근다는 것은 범위를 왜 그러지 봤더니 요놈을 x로 묶어내고 근해 공식을 적었더니 뭐가 됩니까? 9의 제곱 81 마이너스 22. 여기 마이너스 2분의 9 아니에요? 그러네요. 2분의 9가 되면 요놈이 9가 돼서 여기까지 맞죠? 이제 맞지? 여튼간 인수분해는 안 되고 그래서 요놈을 뭐 x로 묶어내고 판별식 썼더니 81 마이너스 88 음수가 되는 거야. 여기서 조건이 나온 겁니다. 이 말인 즉슨 이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f'x는 요놈은 너희들이 문제가 잘 안 보일 거야. 이야 2분의 하면 얼마가 되냐? 6인가? 2분의 하면 15가 되나요? 맞나요? 15가 아니지. 얼마지? 3분의 3. 짜증나네. 2분의 1만 끄집어내야 되네. 그러면 와 이것도 짜증나네. 응. 이것도 짜증나네.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여기까지 와야 되겠네.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어떤 현상의 내용이냐면 얘가 0보다 큰 게 얘가 지금 0에서만 만난다 이 말이에요. 0에서만. 됐어요? 그리고 요것도 판별식에 보면 뭐지 여기? 9981에 음수네도 지금 프라임 했는데 얘가 기본적으로 양수야. 이 문제를 좀 빨리 판단하는 것은 요걸 지금 알아냈어야 된다 이거지. 얘가 증가함수야 그냥. 얘가 증가함수니까 x랑 만나는데 얘랑 마이너스 x랑 만나는데 0에서밖에 안 만나는 사실을 빨리 알아내라는 소리입니다. 이 문제는. 첫 번째 이게 근데 지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썼을 거고 이렇게 왔을 거 가능성이 높아. 됐니? 여기서 이제 내용상 결과적으로 그냥 알아낸 사실이 fx가 0보다 큰 것은 어디냐면 x가 0보다 큰 쪽이고 x에 비해서 작은 쪽은 마이너스 x가 0보다 작다. 요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됐나요? 다음 수업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내일 연결해서 마무리 칩시다.